보통은 이제 자본주의의 태생이라든지 뭐 금태환, 플라자 합의나 이런 역사적 사실들과 엮어서 이 금리에 대한 얘기들을 좀 재밌게 풀어내려고.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돈을 모으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 지식들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운영 방식이나 아니면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진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그 재테크의 선택안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안들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가 사기를 치고 있는지 구분하기도 어렵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금융상품, 엄청나게 많은 상품이에요. 근데 이것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 기준, 그런 게 있을까요? 없다면 얘기도 안 꺼냈겠죠. 제가 지금까지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죠. 사기꾼이 너무 많고, 요 재무라는 단어를 영업하는 분들이 갖다 쓰기 시작하면서 인식이 되게 안 좋아졌죠. 특히 이제 보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거르는 방법은, 이거는 논외로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 거르는 방법은 딱 인스타그램 들어갔는데, 롤렉스 찬 거 시계 올렸다. 이러면 딱 거르시면 됩니다. 뭐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한 80%는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재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자율이에요, 이자. 꼭 은행에 맡겼을 때 들어오는 이자가 아니라, 어떤 금융상품이든, 뭐든 어떤 투자안을 선택했을 때 들어오는 플러스 현금 흐름, 요것에 대한 대명사로서 제가 이자를 일단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떤 의미로서 말씀드리는지 잘 아시게 될 거예요. 아주 쉽고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보시죠. 돈 모으는 얘기. 여러분이 100원을 은행에 맡긴다. 연이 이자가 얼마냐면 5%예요. 예시입니다. 5% 되는 금융상품 물어보지 마세요. 1년 뒤 얼마를 받게 되나요? 당연히 105원이죠. 이게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 과정을 한번 수식으로 우리가 써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요리조리 바꿔보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100원에 5%를 곱하고 여기에 100원을 더한 거. 100원에 5%면 5원인데 여기다가 100원을 더한 거죠. 이게 머릿속에서 호로록 계산이 되신 거예요. 요거를 수식으로 써볼 건데 너무 여기서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쉽게 할 거예요. 엄청나게. 100원 더하기 가로 열고 100원 곱하기 0.05 한 거죠. 이게 105가 나온 거예요. 요거를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100을 빼낼 수 있죠. 가로에서 곱하기 1 더하기 0.05 이렇게 쓸 수 있죠. 너무 시시한가요? 그래도 한번 너무 시시하죠? 그래도 한번 계속 얘기해 볼게요. 요거를 좀 일반화해서 써보면 1년 뒤 미래의 돈은 현재 넣는 돈 100원 곱하기 1 더하기 연이자. 이거 맞나요? 1년 뒤 받는 미래의 돈 105원은 1년 뒤 받는 미래의 돈이죠. 100원은 현재 넣는 돈이죠. 요게 1 더하기 연이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경제학 책을 보면 어려운 이유가 첫 장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FV가 퓨처 밸류예요. 퓨처 밸류. 미래의 돈, 미래의 돈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PV가 뭐냐면 프레젠트 밸류예요. 현재 넣는 돈. 그리고 1 더하기 연이자 리턴 R을 넣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요거를 영어로 바꾸고 약자로 바꾼 것 뿐입니다. 곱하기는 요 표시를 그냥 뺀 거예요. 요거 붙여서 써도 되는 거 아시죠? 자, 요거는 따로 빼놓을게요. 요거 따로 빼놔야겠다. 1년 뒤에 105원을 받았어요. 일단 1년 뒤 돈 찾아서 다시 넣어볼게요. 그러면 0.05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얼마인가요? 그러면 110.25원이 되죠. 110.25. 그래서 2년 뒤에 110.25원을 찾았어요. 요걸 한번 더 넣어볼게요. 이게 2년 뒤죠. 2년 뒤. 110.25 곱하기 1 플러스 0.05. 그러면은 115.76. 2년 후 찾을 때. 이게 3년 후 찾을 때. 좀 보기 편하게 해볼게요. 보기 편하게.
115.765는 110.25 곱하기 1 플러스 0.059 110.25는 또 요걸로 쓸 수 있죠. 요거랑 같은 말이니까. 근데 요 105는 뭐예요? 100 곱하기 1 플러스 0.05 이렇게 쓸 수 있죠. 곱하기 2번 되면 제곱이고 3번 되면 뭐예요?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쓸 수 있죠. 115.765는 곱하기 1 더하기 0.05의 세제곱이다. 요렇게 쓸 수 있잖아요. 3년이 되면 세제곱이고 4년이 되면 4제곱, 5년이 되면 5제곱, 그러니까 n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번 곱하면 n, 자연수 n이 되죠. 여러분이 보통 이제 술집에서 술 먹고 나서 인원수만큼, 어떤 사람의 인원수는 자연수일 수밖에 없죠. 사람 반쪽만 살아있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n빵 한다 그러는 거고, 그 n이 자연수의 n입니다. 자연수가 왜 n이냐? 자연, natural, 수, number. 자연수를 영어로 하면 내추럴 넘버예요. 앞머리 따서 n을 쓰는 겁니다. 여기 나왔죠. 미래 가치는 여기에다가 n년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책에 나와 있는 이 글씨가 그런 뜻이에요. future value는 present value에다가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지속하려면, 내가 재테크든 뭐든 지속하려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잘게 쪼개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투자안을 선택을 하려면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역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미래 가치를, 목표치를 알 때 지금 현재 넣어야 되는 돈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말씀하면. 그래서 요거를 등호를 반대편으로 옮기면 돼요. PV만 여기다 놔두고 요거를 요쪽 등호 반대편으로 옮기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PV는 미래 가치를 나눈다. 얼마로?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미래에 어떤 돈을 받는 것, 그 돈의 현재 가치를 알려면 그 미래의 돈을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면 지금 그 미래의 돈이 얼마의 가치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 두 개가 나왔죠? 제 금융상품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100원이 나갈 일이 있단 말이에요. 1년 뒤 100원을 얻기 위해서 연이율 5%로 현재 얼마 넣어야 될까? 그러면 100원을 여기다 넣으면 되죠. 1 플러스 이자율 0.05 1년이죠. 1년. 그럼 얼마예요? 95.24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자율 올리면 어떻게 되죠? 이자율이 10%인 경우 10%일 때는 그 마찬가지예요. 1 플러스 0.1 얼마죠? 90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맞죠? 이자율이 낮을 때 더 많이 넣어야 되고 이자율이 더 높을 때 더 조금 넣어야 됩니다. 내가 예금 통장에 어디 넣었어요. 이거 만기까지 가지면 100원이 생겨. 근데 이 예금 통장을 팔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예금 통장에 대한 만기 인출권을 팔 수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못 팔죠. 금융실명제 때문에. 근데 만약에 팔 수 있다고 하면 뭐 그냥 이익을 안 보고 이자율이 10%일 때는 90.90원에 팔 수 있고 5%일 때는 95.24원에 팔 수 있다는 거죠. 1년 뒤 예금, 3년 뒤 찾을 돈, 5년 뒤 찾을 돈, 10년 뒤 찾을 돈 이런 찾을 돈들 있잖아요. 요거를 증서화한 게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어떤 특정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채권입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다 채권이죠. 예금 양도할 수 있네. 단기 채권, 단기 채권, 기업어음 이런 거 다 채권이에요. 채권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채권자. 5%일 때는 95원, 10%일 때는 90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자율 하락을 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이거를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뭐 이게 지금 그 채권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어쩌고 막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예요. 근데 미래의 100원의 현재 가치를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을 넓혀보세요.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꿀 수 있다는 거는 미래에 발생할 그 돈의 변화를 현재에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럼 플러스 되는 현금으로 뭐 있을까요? 이자, 배당, 월세, 심지어 월급, 아니면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에서 나오는 수익, 돈 들어오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돈 들어오는 거는. 현재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뭐가 있나요? 여기 R. 요 R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R. 그 다음에 몇 번 할 거냐? N. R이랑 N이 중요해요. N은 내가 계속 늘릴 수 있어요. 제약정을 통해서. R은 내 마음대로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안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게 뭐죠?
요 R이에요, R. 여러분들 어떤 책을 봤을 때 이자율이 I라고 나오면, 소문자 I로 나오면 의미하는 바가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이자율, R. 요거는 실질 이자율. 보통 이렇게 책 같은 거 보고 공부하실 거면은 이런 식으로 반영된다는 거를 아시면 될 거예요. 요거 통칭해서 저는 R이라고 일단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R이 중요한 거예요. 이자율 R이. 이게 굳이 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나 공개시장 조작이나, 요즘 이게 바뀌었죠. 뭐 용어가 바뀌었는데, 그거나 뭐 연준이나 달러의 역사, 플라자 합의 뭐 이런 거 가지 않더라도 안다는 거죠. 금리의 중요성을. 여기에 써드린 특히 두 번째 거, 앞에 거 지울게요. PV는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눈 것이다. 이게 재테크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거를 미세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배당이라면 배당이 계속 성장하는 경우, 기업이 성장해서 배당이 성장하는 경우, 아니면 배당이 변화하는 경우, 계절성을 띠는 경우, 그런 조정들을 가할 수 있죠. 채권이라면 여기 N, 기간이 변화하는 경우, 매 분기마다 주는 경우, 연금 같은 경우도 내가 연금을 영구연금 죽을 때까지 받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조정들을 통해서 요 시기에서 거의 다 파생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비용도 반영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net present value가 되는데 NPV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게 DCF 모델, 그러니까 요즘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흔히 많이 사용하는 건데, 현금 흐름 할인 기법이라는 거예요. discounted cash flow라는 건데, 그런 가치 평가 모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로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많은 부분까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도, 그 정도의 금융 지식까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판단의 근거를 만들 수 있게 제가 지금 수준으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영상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는 데에서부터 출발해 볼 거예요. 지금 여기가 출발선입니다. 근데 이런 걸 왜 알려드리냐? 그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하여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